쿨한 배도나 씨. 바쁘신 와중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습니까? 오늘의 고민이 뭡니까? 남들하고 제가 약간 웃음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남들과 웃음 코드가 남들이 웃을 때 본인 안 웃고. 아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작품을 고를 때요. 네. 뭐 플란더스에게나 복수는 날과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영화들이 흥행성은 약간 배제된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고른 거거든요. 너무 웃기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가.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이러고서 이제 골랐는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별로 웃기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정말 언젠가.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영화였어요. 막 몇백만씩 들고 막 그러길래 이제 보러 갔는데 옆에서 관객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웃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고 싶었어요, 진짜로. 나도 같이 즐기고 막 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아, 나는 안 웃긴데 저렇게 다들 좋아하시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재밌어서 하는 작품은 이렇게 흥행 같은 거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괴리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극장에서. 옆에서 다들 막 웃는데 저는 앉아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고민인 게 왜냐면 본인은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의 입맛과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복수의 것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박찬욱 감독님의 네. 그 복수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탄이었는데 신하균 씨. 네, 하균이 오빠랑 그리고 강호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찍은 영화인데 왜 송강호 씨는 선배님하고 이러고 신하균 씨는 오빠라고. 잠시 뒤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왜 오빠라고 하는지. 과연 선배와 오빠의 차이는 어떤 거? 예. 아니요, 시당일 씨는 선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네요. 본인도 모르게 습관이 참 무섭죠. 네?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선배님 하다가 이게 또 평소에 제가 오빠 그 습관이 없어진 지가 얼마 오래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 코드가 있어요, 그 영화에.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 시나리오가.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첫 시사를 하고 너무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죠.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서 화장실을 이제 잽싸게 갔어요. 이제 화장실 칸에 들어가가지고 단열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막 나와요, 영화가 끝나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들어오자마자 너무 잔인해서 토할 뻔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지금 고민이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저의 배우 생활과 작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늘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녹화가 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배도나 씨가 볼 때 대중이 다 웃을 때 본인은 재미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배도나 씨를 웃기면 온 국민들이 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도나 씨가 한 번이라도 안 웃으면 녹화 대박인 거예요. 어렵네요. 예. 막상 앞에 있으니까 웃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대박의 조심히. 대박의 조심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영화제. 네. 그래서 옹화랑? 네, 5개. 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죠? 기사가 나긴 났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외국인 배우 최초래요. 일본에서 옹화랑. 외국인이 20년 전쯤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일본으로 이민을 오셨거나 그래서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이 상을 받은 거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상을 받은 겁니까? 일본 아카데미가 제일 일본에서는 중계도 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서 상 받을 때 총리가 왔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상들은 이제 일본의 지방 영화제도 많고 하니까 예. 와. 배우드라가 되기까지 특이한 지방 환경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드라하면 이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재벌집 딸이다. 라는 게 이제 인터넷에 치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늘 따라붙는 이제 검색어가 국제기업 풀무 하나. 예? 그 풀무 하나에서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인 겁니까? 제가 맨날 아니라 그러고 항상 사실을 말하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아닌데 꿀떡인 게 난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을 5개 받은 걸 아무도 모르듯이 그 수현실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 회사를 처음 만들 때 같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풀무 하나에
사장님 이분이랑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창립이 되고 나서 다른 회사 다니시다가 그 회사에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그거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빠는 딴 일 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소문이 잘못 난 거죠.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서 친구분들이셔가지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또 큰 그 역할을 하셨고 그러면 그쪽 집안 자제분들하고도 친합니까? 예, 그러니까 아빠 친구분의 아들 딸이니까 예. 연락을 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자주 봤었죠. 가끔 보면은 어색하겠네요. 소문은 내가. 그러니까요. 예. 그 언니가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를 숨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실은 재벌집 딸인데 그 사실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줄 알았어요. 오. 근데 사실 진짜 아니에요. 거기까지야 딱 정말. 제 입으로 진짜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예. 그냥 얘기하기도 좀 진짜 이상하고 뭐 재벌집 딸이라서 뭐 연기를 뭐 취미로 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았었죠.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일테면 오해의 성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라오면서 그렇게 불편한 환경은 아니었다. 불편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빠는 정말 20살이 넘는 순간부터 절대 독립. 자식들은 다 독립해라. 아무런 지원을 바라지 말고 다 이렇게 너네가 독립적으로 커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대학 등록금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그러니까 모델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예. 그리고 뭐 차를 살 때도 내가 샀고 뭐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연극 배우. 예, 배우이시고 네. 김하영 영 선생님 선생님. 예, 어머님에게 이제 받은 영향이 굉장히 컸다면서요. 네. 근데 엄마가 여기 나가서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어떤 얘기를 배두나 엄마를 알려주는 게 싫으신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나 얘기하지 말라고. 어머님의 환경 때문일지라도 아무래도 저 배우가 꿈을 키우는데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5살 때부터 엄마 연극 연습장을 따라다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타고난 사람들이 저 배우를 하는 거구나. 그 당시에 뭐 이호재 선생님, 뭐 박정자 선생님 막 이런 분들 연기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꼬마애가 구경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지려버렸군요. 너무 네.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게 다른 벽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 같은 애는 될 수 없는 것. 나같이 쑥 게 없고 노래만 부르라 그러면 정말 울거든요. 막. 아 물으면 되지 왜 울입니까? 너무 창피해서 막 전 그렇게 잘 울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배우를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본인은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연기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머니 시각에서 봤을 때 뭔가 어머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을 같이 데리고 갔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렇게 문화적인 걸 많이 경험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든지 해본 놈이랑 안 해본 놈은 다르다. 그래서 공부 말고 그렇게 공연장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졸아도 공연장에 가서 졸아라. 아니 고3 때도 뭔가 있었다면서요. 고3 때 워킹? 워킹 배웠었어요. 모델 워킹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앞두고 있는데 네. 예,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지금 공부하랴 지금 정신 없을 텐데 네. 절대 뭐 이렇게 공부해 이런 거 안 하셨고 오히려 여자는 예뻐야 된다고. 20살이 되기 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엄마가 그걸 와 왜요? 이상하죠. 그리고 뭐 맨날 짧은 미니스커트만 입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철학이래요 어머니? 야하게 입히면서 이렇게 야하게 입고도 여자가 멋있으려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배두나 씨의 인성 교육이라든지 뭔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자로서는 항상 아름다워야 되고 여자로서 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로서 아름답지만 품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박학다식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위주로 가르치셨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그걸 계속 받을 때는 기분이 속으로 아싸 이런 기분 듭니까? 좋죠. 어? 모델 해볼 생각 없냐니까 어머 내가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막 자랑했어요. 막 그래서 전화 한번 해봤죠. 명함 받았는데 그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고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라는 드라마 KBS 드라마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막 왜 갑자기 막 N세대 스타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떴었거든요. 그럴 때 막 음악 캠프 MC 보고 뭐 라디오 DJ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과대 포장됐던 거죠. 그야말로 그냥 철학 없이 그냥 재미삼아 이게 좋았던 거죠 그냥. 전 그렇게 배우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플란다스에게 찍고부터 이제 활활 불타오른 거죠. 연기에 대한 그 의지가 네.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영화 배우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봉준호 감독님도 신인이었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저를 딱 보시고 네. 얘다 싶더래요. 정말. 왜? 뭐가 느껴졌길래 왜 이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정말 이러고 앉았었어요, 제가. 나는 졸려 죽겠고 그냥 차에서 자고 싶고 좀 이따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감독님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운이 진짜 운이다. 왜냐면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 배우들이 와서 노래라도 불러볼까요? 막 춤이라도 춰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독님이 오히려 제가 신선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받아갖고 집에 와서 그걸 읽었는데 반한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대박이구나. 그리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는 뭐 안 되는 거죠. 저 때문에 아마 막 많은 풍파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들었어요. 영화가 엎어질 뻔하고. 투자를 했다가 다시 투자 빠져나가고. 네, 검증받지 않은 신인이고 그것 때문에 남자 주인공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이승재 오빠는 막 그렇게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지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종결하신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셨죠, 거의. 이제 영화 제작사에 이제 가셔서 딱 한마디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셨대요. 카리스마 넘치는 멋있는 멋쟁이 복장을 하고 가셔가지고 배두나는 20년, 내 20년 기획 상품입니다. 고급 상품이라고 써보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사 분들하고도 친분이 좀 있었대요? 전혀 없죠. 전혀 없이 그냥 연극 배우 자격도 아니고 그냥 배두나 씨 엄마 자격으로 가셔가지고. 네, 예. 안 쓰면 후회할걸? 뭐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엄마 근데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배우는 고급 상품이라고. 항상 내가 나한테 투자하고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그래야 나를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그 수많은 걱정과 우려와 이런 걸 내가 날려버려야지. 근데 이게 꼭 배우로 인정받아야지 막 이러고서 영화를 찍고 그때 청룡상 신인상인가? 이거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선택하는 보면 청춘인데 그때 이제 엄마가 그때 권해주신 게 청춘이었어요. 엄마가 권해주셨어요. 그 노출신이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냥. 그렇죠. 노출신이 파격적이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노출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막 모든 여배우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사항이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노출신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이게 예술을 찍었는데 외술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족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굉장히 이게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21살 때였고 이제 대역 앞에 요만큼은 대역이었거든요. 그거 좀 창피했던 과거지만 근데 감독님이 곽지균 감독님이셨거든요. 7, 80년대 그 한국 영화계 감성적인 영화 그리고 막 로맨스 이런 거에 대가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곽지균 감독님이면 절대로 외설적으로 보일 리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감성을 배워야 된다. 맨날 애기같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부딪힌 거예요. 점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강해지띠까? 네,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그래, 근데 뭐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배두나 씨는 노출신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배분들이 물어본다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뭐 노출신이 그렇다고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네, 많은 여배우들이 뭐 감독님이 여기서 꼭 이 작품에서 꼭 필요한 씬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죠. 근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걸 겪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라면 야 좀 이따 해 이렇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는 겪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로서의 갈등이랑 그 배우로서의 갈등에서 배우로서의 갈등이 팍 압승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배우로서의 그 나 자아가 여자로서의 나를 이겨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좀 편해요. 일하는데 책임감도 생기고. 지금이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이 고민이 컸을 겁니까? 남자들도 힘들지 않아요? 벗으실 때? 뭐 상의 그러게요. 탈의 뭐 이런 거 쉬니까. 아무래도 그 씨름할 때는 다 벗었니까요. 다들 다른 선수들도 다 벗고 나오니까요. 안 힘드세요? 남자와 선수의 소통인데 아니 근데 정말 그럴 경우는 없는데 우리 씨름 동료 중에서도 그걸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 잘한다. 근데 시합 때는 관중들이 많잖아. 그러면 쑥 쑥스러운 남자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재기력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뭐 두 분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공기 인형 찍을 때만 해도 이제 노출신이 있었죠. 배드신 같은 건 아니고 인형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벗고 있는 설정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감독님이 개명하시더라고요. 엄청나 거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독님. 예, 세계적인 거장이신데 그분도 이런 노출신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깐느 영화제. 네, 최연소 나무주연상 아무도 모른다 그 감독님. 그 감독님이시잖아요. 아시아 최초로 예, 받았던 예, 감독님. 대단한 감독님인데 예. 그 감독님이 그냥 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 이제 그 누드신을 찍으러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분위기가 쌀벌해요. 그래서 막 감독님은 계속 모니터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아 우리 드나상 왔냐고 막 이러실 분이 그래서 이상하다. 긴장했구나.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냐면 그거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긴장했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연출을 하기에 한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출을 하는데 내 걱정을 하느라고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젤라의 상태인데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 있고. 뒷모습 누드를 딱 찍고 감독님한테 모니터 한번 봐도 되냐고. 그때 감독님 또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모니터를 보자 이러나. 그래서 모니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이 감독님 인형치고 너무 엉덩이가 큰 것 같아요. 농담으로 풀어지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웃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촬영장 분위기가 원활히 갔어요. 감독님도 더 긴장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뭘 시켜도 할 것 같아요. 네, 뭐 시켜도 만약에 하기 싫은 장면이 있다.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하기 싫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 작품을 안 해야지. 그걸 괜히 내 욕심에 선택해놓고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 건 못해요. 프로가 아니다. 네. 아. 그럴 거면 다른 그걸 하겠다는 배우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배우들하고 만난 그 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란다스에게 봉준호 감독님을 만났을 때 당시 감독님도 첫 데뷔작이었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첫인상, 봉준호 감독님의 첫인상 어땠습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눈빛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첫 작품이니까 얼마나 감독님도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관리사무소 여직원 역할이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데려가셔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전에 철저해요,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전통이 나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끝까지 집요하냐 안 하냐 약간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품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하품을 목젖이 보이게 해달래요. NG가 10대 번이 났어요. 공감님은 끝까지 목젖이 보일 때까지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울었잖아요. 그것만. 그래서 별명이 봉테일이래요. 네, 디테일하시다고. 디테일의 끝장이라고 이제. 네, 정말 집요하세요. 그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럼 배우도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죠. 끝까지 찾아내 주시니까 될 때까지. 아, 좋은 걸 배우셨네요. 네, 괴물은 그러면 몇 년 전에 이미 섭외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플란다스에게를 찍고 너 살인의 추억 다음 작품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괴물은 흥행을 예상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괴물의 흥행을 예상했죠. 1000만 명이 넘을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그건 절대 몰랐는데 송강호 선배님이 캐스팅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흥행을 확신했어요. 아, 송강호 선배보다 먼저 캐스팅이 된 거니까. 네, 뭘 배웠습니까, 송강호 선배? 송강호 선배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화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그 기몰이라고 있죠. 저 강호동 선배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르르 몰아가는. 길을 예. 이렇게 좋은 길을 막 몰아가지고 그 작품이 잘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거. 현장에서 죽여 막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죽이는 것 같진 않은데 죽여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 이거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작품은 최고다라는 거를 심어주세요. 그래서 막 그 좋은 기운을 막 몰아가시는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후배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세요. 빨리 찍고 빨리 가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예. 그 주연 배우가 지치면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할 때도 모니터하면서 그냥 최고다 10년 사이 놀까 말까 맹장면이 탄생됐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게 그 대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스태프들도 자부심이 생겨요. 아, 내가 이 영화를 찍고 있다. 내가 저 배우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딱 자부심 생기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을 새도 힘들지 않고.
그걸 배웠어요. 저는 두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복수는 날 것이랑 괴물을. 실제 그 괴물에 인형이 있습니까? 있어요. 괴물. 머리만. 머리만 있는 거예요. 네, 괴물 너무 크니까 다 CG가 아니고. 다 CG가 아니고 머리는 있어요. 예, 그거 보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연기를 할 때는 걔도 없어요. 괴물도 없어요. 괴물도 없고 연출부 조감독님이나 이제 퍼스나 이런 그 연출부가 까만색 그 올인원 아시죠?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이만한 작대기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럼 그게 괴물이에요. 그 우리 그걸 보고 와, 진짜. 현장에서 시선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짝대기가. 배두나가 만난 두 대가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대 박찬호 감독, 박찬호 감독 대 봉준호 감독.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좀 더 촬영할 때 여유가 있으시다 그럴까? 좀 즐기시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봉준호 감독님은 치열하게 작업하시는 느낌이 든다면 예. 박 감독님은 되게 디테일하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연하시고. 해프닝이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상에 담으려고 하시고. 진짜 해프닝이 터지면 그걸 또 좋아하세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살짝에. 이렇게 입술 하나 떨리는 것까지도 생각하신 대로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다 친하시죠? 네. 빨리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동시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그레이션이 되는 날이에요. 같이 하고 있는 배두나는 아침에 어느 감독님 촬영지를 가겠습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박찬욱. 진짜 빨리 대답하시네. 왜요? 봉 감독님이랑 두 작품 했으니까 예. 박 감독님이랑도 두 작품 하려고. 그렇죠. 예, 박찬호 감독님은 또 거기서 뭐 영화만 꽃을 피운 게 아니고 또 사랑도 꽃이 피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상이 있다는 무슨 거죠. 박찬호 감독님은 감동을 넘어서셨네요. 그렇죠. 예. 아, 메신저. 메신저. 예. 아. 왜 이제 다 잊혀지는 또 아, 지금, 요즘 애들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좀 헤어지고 나서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시죠? 아니요? 안 좋습니다. 아니요, 뭐 사이가 안 좋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예. 저는 뭐 끝나면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약간 그것도 가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 원래 남녀 관계 원래 그런 걸까요? 헤어지면 저는 한 번 연인이었다가 친구로 지낸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그게 돼요? 한 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보고 뭐 다른 일 하는 거 보고 이러는 게 되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 못 봐요. 난 그게 그 안 사람이 돼. 아무도 안 만날 때만 친구지. 어떻게 보면 뭐 배우로서 가식을 배제한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연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헤어질 거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만났던 분이 텔레비에 나온다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 싫어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만나기 싫어요. 네. 이상한 건가? 아니요. 저도 그쪽인 것 예. 같아요. 저도 예. 가끔 한 번씩 그리움이 없어요? 그리움. 여러분들 낭만을 몰라요? 왜 갑자기 여러분들은 그렇게 딱 정해진 털대로 그냥 수학처럼 그렇게 왜 1 여러분이 더하기 1은 2가 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추억 낭만. 맨날 여자분들 계속 만납니다. 저는. 만나고 있네. 어느 카메라에 있는 어느 카메라 가는 거잖아. 아니 이럴수록 더 인정합니다. 참, 자네 재밌구만. 아주 그 재미난 친구야. 끝나고 남길 바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확실히 그걸 가지고 있네요.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헤어지면 보지 말자. 그렇지만 서로 안 보이는 데서 응원해주겠다. 이거. 네. 배우 배두나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나가 꿈꾸는 마지막 미래의 꿈은 뭡니까? 그런 거 없는데. 민좀 짱인 듯. 그런 거라고 한 게 너무 그런 거. 예, 이게 뭐 배두나 씨 캐릭터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엄마? 그냥 어떤 엄마든 간에 엄마. 그래서 현재 목표는 빨리 노산이 되기 전에 애를 하나. 아이의 아빠는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길 바랍니까? 아니면 이쪽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길 바랍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일을. 왜냐면 또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막 또 이슈화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일인데도 이슈 안 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다.